자, 이제 외화자산 부채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볼게요. 자,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은 좀 단순해요. 그런데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우리 그 회계상의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있죠? 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은 지금 위에 암령 처리된 곳에 적혀 있는 곳하고 아래하고 같은 표현인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외화를 발생일 적용 환율로 할 수도 있고 종료일 환율로 적용하는 방법,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발생일 적용 환율로 사용하겠다라는 건 외화가 생겼을 때에 그 환율로 장부에 쓰죠. 그러면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발생일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는 거고, 종료일 적용 환율을 쓴다는 거는 기말 기준 환율 혹은 매매 기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걸로 기말에 평가했었잖아요. 그걸로 환산하겠다고 신고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료일 환율로 적용한다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계속성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평가하겠다고 신고해 놓고선 기말 매매 기준율이 아닌 다른 환율로 평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자,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이라고 해서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말 기준 환율로 해서 외화 환산이익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외화 환산이익을 120만 원으로 처리했다면 20만 원만큼은 외화 환산이익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입금불산입인 차감조정이 나올 거고, 100만 원으로 기준 환율 계산 외화 환산이익 나와야 되는데 70만 원만 외화 환산이익했다면 30만 원만큼 더 외화 환산이익이야, 가산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손실이라고 해서 가산 차감이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맞췄냐 안 맞췄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되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가산조정, 차감조정 되는 이유는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이 영업의 수익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익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서식에서 자, 우리 외화 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위에 상단부는 외화의 자산, 위에는 외화 부채에 대해서 쓰는데 장부 금액 쓰게 되어 있고 평가 금액 쓰게 되어 있죠.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법인세법상의 금액이에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금액,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평가 금액. 그럼 평가하기로 했으면 여기 평가 금액은 그냥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말 기준 환율로 쓰는 거예요. 법인세법이 평가하기로 한 걸 가지고 할 거니까 기말 기준 환율을 쓰게 될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전년도에 우리 회사가 평가하기로 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신고만 해놓고 나서 회사는 막상 회계장부에 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부 금액은 뭘 써야 되냐면, 법인세법한테는 기말 기준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금액은 전기말 기준 환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부 금액도 회계상의 장부가 아니고 법인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장부. 올해 발생했다면 발생일 환율일 건데 올해 이전이라면 평가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전기에는 전기에 평가하기로 했다면, 신고했다면 회계장부에 평가했던 안 했던, 얼마를 했던 신경 안 쓰고 전기말 기준 환율이 될 거고, 아니면 올해 발생했으면 발생일 환율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가 아니고 세법상의 장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상의 장부에 대한 거는 우리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 외환산이익은 플러스고 환산손실은 마이너스예요. 그 금액의 순액을 가지고 환율 조정 차대등 갑지에 가면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순액으로 만들어서 평가, 이평가 손실 회계 처리한 금액을 순액으로 만들어서 여기 한 번만 써주고 끝인 거예요. 회사 회계 장부상의 내용은. 세법이 한 거는 여기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우리가 여기에 작성을 하면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 이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장부 금액 올해 기말 기준 환율이니까 나올 거잖아요. 이 금액이 순액으로 되어서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통화선도, 스왑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가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하는 거지 뭐 외화 선급금이라든지 선수금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본 예제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기본 예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식회사 미래산업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종료일 환율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 뭔가 회계 처리했네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며 계정 과목별 세무 조정하시오. 항상 계정 과목별로 각각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장기 대여금이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게 계정 과목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인지 대여금, 차입금 얘네들은 다 화폐성 자산 부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는데 올해 발생했다면 세법상 장부 금액도 발생일 환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올해 다 발생한 거니까 발생했을 때에 같이 적용된 환율이 되어 있을 거고 발생했을 때에 그럼 장부 금액을 이 금액으로 썼는데 기말에 장부 가액이 지금 3천, 5천, 2천 적혀 있는 건 자, 지금 우리 아래 자료 보니까 12월 31일 기준 환율은 970원. 기말 장부 금액은 1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한 거래요. 그럼 970원으로 안 하고 회사가 이렇게 해뒀다는 이야기죠. 1,000원이니까 3만 달러라서 3천만 원, 5만 달러라서 5천만 원 이렇게 평가해뒀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가 한 거라는 이야기인 거고 회사는 그러면 지금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150만 원 외환산 이익을 인식했을 거, 아니 외환산 손실을 인식했을 거고 자산이 줄었잖아. 장기 차입금은 부채가 200만 원 줄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을 인식했을 거고 200만 원. 얘는 100만 원만큼 부채가 줄었으니까 1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 했겠네요. 이건 회사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서식에 쓸 거는 세법이 생각하는 거 쓸 거죠. 자, 그럼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걸 먼저 써볼게요. 자, 장기 대여금부터 보면 자, 먼저 외화 종류에서 US 달러죠. US 달러면 F2번 누르고 미국이라고 치시고 외화 금액은 3만 달러예요. 발생액 환율 모르겠죠? 그럼 계산기 가지고 지금 발생 시에 3,150만 원이다라고 썼는데 3만 달러라는 건 발생 시 환율이 1,050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적용 환율을 1,050원으로 하면 지금 여기 금액이 3,150이 나오면 돼요. 그럼 얘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죠? 그럼 얘가 발생 시 환율인데 지금 세법이 똑같이 올해는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럼 기말에 기준 환율로 평가하면 외화 환산 손실이 240만 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 얼마를 인식했죠? 150만 원을 인식했죠. 지금 자, 이건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래에 회사가 했던 거 썼다가 지워 볼게요. 회사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3만 원 1,05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평가해서 회사는 150만 원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했다는 거잖아. 지금 아래줄에 쓴 거는 회사 거니까 지울 건데 그럼 지금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240만 원 손해다라는 거죠.
그럼 90만 원 더 손해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장부보다. 이해가셨죠? 왜 90만 원 더 손해다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차감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차감 조정에 와서 자, 얘는 그냥 우리 외환산이 환산손실하면 가산차감 헷갈려요. 그래서 외화 장기 대여금이다라고 쓰고 금액 90만 원 더 손해일 거고. 그럼 얘는 결국은 환가하면 차이가 다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유보 발생이다. 그럼 송금 산입해 더 손해야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150만 원이라고 책에 적어두세요. 책이나 메모장에 마이너스 150이라고 회사가 인식한 거죠. 자, 마이너스 150 적어두세요. 자, 다음 장기 차입금 볼게요. 아래쪽 부채로 가서 자, 얘도 US 달러니까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5만 달러고 장부 금액은 이때 환율이 5,200만 원이 발생 시 금액인데 5만 달러면 이때는 1,040원으로 평가가 이거 장부에 적었네요. 1,040원에서 5,200만 원이고 기말 평가는 970원 똑같은 거죠. 세법이 생각하는 건. 그럼 우리 세법은 지금 35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건 세법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장기 차입금을 외환산 이익 얼마라고 인식했죠? 문제 보면 예. 200만 원 인식했죠? 근데 시험 때는 얘를 안 보여줘요. 그러면 사진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아래 그냥 바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회사는 1,040원짜리를 1,000원에 평가해서 5천만 원 평가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회사는 장부에 200만 원 외환산 이익으로 인식했죠. 세법은 350만 원 외환산 이익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150만 원만큼 더 이익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150만 원만큼 더 가산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외화 장기 차입금 150만 원 유보 발생. 너 150만 원만큼 더 입금이야.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자,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200만 원이다라고 적어두시고 플러스 200 회사가 인식한 게 플러스 200이었고 다음 외화는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와요. 외화 종류는 그럼 이제 2만 달러고 얘는 2,100만 원이면 2만 달러 하면 달러당 1,050원이었었네요. 발생 시 환율이. 그러면 달러당 1,050원인데 기말엔 970원 해야 되니까 16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세법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회사는 지금 2만 달러 가지고 1,000원으로 평가해서 1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회사가 처리했네요. 그죠? 그럼 60만 원 더 이익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가산 조정 가서 외화 단기 차입금 60만 원이었죠? 6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회사가 장부에 플러스 100만 원이죠. 자, 그럼 제가 왜 그것도 옆에 적어두라고 말했냐면 자, 지금 여기에는 세법이 생각하는 환율로 계산된 것만 써두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순액으로 되어서 환율 조정 차대등 값지에 가면 여기 270만 원이 순액 나오죠. 그러면 회사가 했던 거 방금
우리 처음에 마이너스 150만 원, 그리고 플러스 2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100만 원. 그러면 회사는 순액으로 15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회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 거죠. 150만 원. 그럼 여기에 15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순액으로 이익의 차이는 120만 원이 나죠. 그래서 우리 조정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가산 조정으로 210만 원, 얘들이 차감 조정으로 90만 원. 그럼 120만 원 우리 순액으로 이익이 늘어났게 처리되었죠. 그래서 이 차이가 딱 그 금액이 나오면 정확하게 조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만 쓴다는 거예요. 장부 그 회계상 장부 거 쓰면 안 돼요. 자, 우리 3주 뒤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68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74 568페이지 1274.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먼저 확인할 것 외화예금, 외화차입금 전부 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죠. 발생은 전부 다 올해 일어났네요. 발생시 환율이고 기말 매매 기준율, 기말 매매 기준율이 기준 환율하고 같은 환율이에요. 자, 그럼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외화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얘 둘뿐이고 발생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환율이다. 둘 다 똑같이 이 환율로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고 둘 다. 자,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자, 그럼 올해부터 할 거란 이야기네요. 2020년 결산 회계 처리 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인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 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지금 회계장부에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인 1,370원으로 평가를 했대요. 세법은 얼마로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세법은 기말 매매 기준율이 1,400원인데 장부에 지금 1,370원으로 평가했다고 적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차이가 발생하겠죠. 문제 내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지. 제대로 했으면 손댈 게 없잖아. 그죠? 자, 그럼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 매매 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가서 자, 먼저 외화예금이 외화 종류가 US 달러죠. 자, 그럼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10,000. 자, 적용 환율은 발생시 환율 올해 발생한 거니까 1,300원 그대로 적용이고 평가 금액은 얼마 써야 되죠? 그렇죠. 1,400원 써야 되죠. 이 세법 생각하는 건 기말 매매 기준율이니까. 그럼 지금 세법은 1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얘 바로 아래에 회사가 한 걸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자, 금액 안 주니까 써보는 게 좀 편하다고 말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1,370원이다라고 하면 70만 원 외화 환산 이익했네요.
그럼 30만 원 더 외환산 이익이 하다라고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는 외화 예금 3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지에는 플러스 70만 원 적어놓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또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중이잖아. 그래서 한 김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산 부채 한 개씩이니까 놔뒀다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자산이 두 개씩 있고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럼 외화 차입금은 똑같이 미국이고 5,000달러고 적용 환율은 1,330원인데 평가는 1,400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외화 환산 손실을 35만 원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장부상에는 1,370원으로 해서 20만 원을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15만 원만큼 더 외화 환산 손실이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는 외화 차입금 15만 원 유보 발생 자, 송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조정은 끝났고 자, 회사는 순액으로 평가한 거 보면 50만 원이죠. 플러스 50만 원 70만 원 외환산 이익 20만 원 외환산 손실 회사가 한 거 이제 얘 지워주고 50만 원인 거 알았으니까 얘 지워주고 남겨두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환율 조정 차대등 갑지에서 여기에 5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방금 그거 보려고 제가 남겨뒀던 거예요. 그럼 15만 원 순액으로 가산됐네요. 방금 조정한 게 60이 아니고 30만 원 외화 예금 그리고 15만 원 순액하면 15만 원이죠. 차이가 15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조정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다음 621페이지에 1278 3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똑같은 거니까 자, 아래 내용 보면 계정 과목은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화폐성 자산 부채죠. 문제 없고 발생일자가 전년도에 발생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직전 연도 기준 환율도 적혀 있는데 세법이 전년도부터 평가하기로 했다면 이걸로 세법상의 장부 금액이 될 거고 얘 둘은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면 세법은 발생일 기준 환율로 아직까지는 적혀 있겠죠. 그죠? 그 조건에 따라서 얘 둘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계산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엔화는 1달러당 110원이고 1엔당. 자, 기본 가정에 위 화폐성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자, 회사는 직전 연도인 2019년부터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 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직전 연도에는 기준 환율로 외화 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직전 연도부터 하기로 했고 그럼 세법상 생각하는 건 1,200원이고 장부 금액이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서 세무 조정 발생 안 했다는 건
회계장부에도 이 금액으로 평가를 해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무조정 발생 안 했잖아요. 자, 그럼 다음 회사는 결산일에 외화채권 채무를 장부상 평가하지 않았다. 올해는 아예 평가를 안 했다고 하네. 그럼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세법이 생각하는 만큼 얘는 하나도 안 한 거니까 전액 외화환산이익 환산소실 하라고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문제 없었으니까 완전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는 회사가 한 거는 신경 쓸 거 없이 세법 생각하는 거 다 쓰고 그만큼 다 외환산이익 해라, 외환산 소실해라.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와서 자, 먼저 첫 번째 장기대여금은 자산이죠. 자, 외화 종류는 US 달러,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2만 달러고 장부는 직전 연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1,200원. 평가 금액은 우리는 아래 당구장 표시에 1달러당 1,000원이다. 400만 원 외환산 손실 원하는 거고 얘는 다 써놓고 한 번에 할게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얘는 JPY 일본이네요. 자, 얘는 10만 엔이고 올해 발생한 거니까 올해 환율은 1엔당 100원. 평가 금액은 우리 당구장 표시에 1엔당 110원. 100만 원 외환산 손실인 거고 장기 차입금은 US 달러, 미국이고 10,000달러. 장부에는 1,200원. 기말 기준 환율은 1,000원. 그럼 200만 원 외환산 이익이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세법이 생각하는 건데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전부 다 차감 조정하고 얘는 가산 조정하고 전부 다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먼저 400만 원만큼 첫 번째 거가 외화 장기 대여금 4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다음 마이너스 100만 원. 얘는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고. 다음 200만 원만큼은 외화 장기 차입금 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긴 작성 끝났고 환율 조정 차대등 값제 여기에 써줄 거 있나요? 회사는 안 했기 때문에 쓸 게 없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끝인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죠? 자, 또 다음 회차 문제를 봅시다. 645페이지 1280 자,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 조정학 협회에 반영하시오.
자, 계정 과목 보니까 외화 예금, 선급금 있다. 얘는 하는 거 아니죠? 선급금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화 차입금 있고 발생 일자 있고 연도 없는 거 보니까 뭐 올해 발생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아래에 자료를 보면 단기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 자료뿐이며 모두 단기에 발생하였다. 그럼 얘네들이고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 얘는 필요 없고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이거 두 개 이야기하는 거고 당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하여 평가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도 안 했대요. 2020년부터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세무 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한다. 이번에도 안 했네.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만 써주고 차이만큼 전부 다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와서 먼저 외화 예금이 US 달러고 미국 외화 금액은 $10,000 발생 시 적용 환율 1,200원 기말 매매 기준율 1,250원 다음 외화 차입금도 US 달러고 $50,000 발생 시 적용 환율은 1,3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50원. 자, 그럼 둘 다 외환산이익 50만원, 외환산이익 250만원을 인식해야 되네요. 회사는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조정해주면 되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외화 예금 50만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차입금 250만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두 개를 조정해 주고 그럼 회사는 처리 장부에 계상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쓸 거 없겠죠. 그럼 이대로 하고 저장하시면 얘도 끝인 거예요. 자, 다음 691페이지 자, 691페이지 회사는 1284 자, 바로 자료 볼게요. 계정 과목이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올해 다 발생한 거고. 자, 그럼 단기 화폐성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계속 같은 표현하고 있죠. 자, 회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2020년 결산회계 처리 시 1달러당 1,350원을 적용하여 외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다. 자, 이번에 이 금액으로 했네요. 매매 기준율이 1,300원인데 그럼 50원 차이 때문에 둘이의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세무조정은 뭐 지금까지 우리 각각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외화자산 평가 손익 조정 명세서에서 장기 대여금 자산이죠. 자, 외화 종류는 US 달러, 미국이고 5,000달러고, 자, 발생 시 환율 1,200원, 기말 매매 기준율 1,300원. 자, 일단 얘 먼저 작성할게요. 다음 단기 차입금 US 달러고 2만 달러, 발생실 환율은 1,250원, 적용 환율은 1,300원이다. 자, 그럼 세법은 이렇게 평가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데 회사는 자, 똑같은 이 조건을 1,350원으로 평가해서 25만 원을 더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25만 원만큼 외화환산 이익 아니야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아래도 바로 쓸까요? 자, 2만 원 1,250원인데 1,350원이면 회사는 200만 원만큼 외환산 손실이라고 인식한 거죠. 세법은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만큼 외환산 손실 아니야라고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먼저 조정할게요. 25만 원만큼 외환산 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자, 차감 조정에 와서 얘는 외화 장기 대여금 25만 원, 그렇죠?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다음 100만 원 외화환산 손실 아니야라고도 해야 되겠죠. 자,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조정은 끝났고, 그럼 회사는 순액으로 얼마를 평가를 했죠? 마이너스 125만 원이죠. 마이너스 125만 원이죠. 회사가 장부에 처리한 거는.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125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차이 75만 원은 우리 조정한 거의 차이. 100만 원, 25만 원 차이니까 75만 원이 가산 조정되면 정확하게 한 거죠. 자, 오랜만에 회사가 평가니까 낯설죠. 자, 또 있어요. 오늘 마지막 727페이지. (1, 2, 8, 7) 727페이지 1, 2, 8, 7. 자, 3번. 자, 계정 과목부터 보면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외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에 문제 없죠? 발생일은 모두 올해 발생한 거고, 발생일 매매 기준율, 3년도 종료일 매매 기준율.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게 신고하였다. 근데 이번에 담당자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기말매매 기준율로 평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차이만큼 전부 다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괜히 말 돌려서 해놨죠. 자, 그럼 장기 차입금 부채부터 자, JPY 일본이고 2천만 엔이고 장부는 1엔당 8원.
그런데 매매 기준율은 10원. 4천만 원이나 손해 봤네요. 다음 단기 차입금도 JPY고 3천만 엔 9원 10원. 다음 US 달러 60만 달러 장부에는 1,0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00원. 1억 2천만 원의 이익이네.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을 전부 다 조정해 줘야 되는 금액들이죠.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먼저 장기 차입금이 4천만 원만큼 차감 조정해야 되는 거였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 4천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외화 단기 차입금도 3천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외화 보통 예금 1억 2천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보통 예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정 끝났죠. 그리고 회사는 아무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여기는 비워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